집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도 지금 카톡으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네. 사실 거의 안 팔리고요. 거래 뭐 동결, 거래 빙하기 상태인데 네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매수자들은 야 이게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요거 뭐 5% 10%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 뭐 2억 3억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냐. 네.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집주인들은 상황이 다르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김인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 고향이 포항이시잖아요. 예. 근데 포항이 정말 이번에 피해도 많이 받고 부모님 댁은 괜찮으셨습니까?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구가 2개가 있는데요. 네. 북구와 남구가 있는데 북구는 피해가 좀 적었고요. 저희 네. 부모님이 계시는 곳은 네. 큰 피해는 없었는데 남구 쪽은 좀 피해가 많아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구 쪽에는 추석 때 네.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그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연도 그 있고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그 중학생 아들하고 맞습니다. 어머님의 정말 눈물. 그래서 예. 술도 자제하고 막 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막혔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네. 부동산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내려가는데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포항까지. 10시간이요? 네, 10시간 걸렸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니까 오후 4시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요? 올라올 때는 이제 새벽에 출발했죠. 타이밍을 잘 잡았는데 네. 3시간 반 만에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 하루를 보내신 거네요. 그게 그렇다고 추석을. 봐야죠. 네, 맞습니다. 15시간인데 또 중간 하면은요. 네네. 자, 이렇게 추석이었고요. 포항은 또 그 지역 때문에 그랬겠지만 아마 추석 연휴 동안에 부동산 이야기도 좀 나누셨겠죠, 청취자분들, 국민분들. 작년보다는 좀 덜 나누지 않았을까. 네. 이게 사실 추석 명절 설날도 그렇고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명절 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면 관심 없던 뭐 동생들도 집 사야겠구나라는 마음도 들고 네.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재작년쯤에 이제 질투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막 부럽고 막. 부럽고 네. 나 인생 뭐 하고 살았지? 네. 막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네. 올라가면 바로 집 사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추석이 사실 작년 추석이 터닝 포인트였잖아요. 추석 지나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서 네. 이제 그 침체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추석이 반등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은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 저도 이제 모임 같은 거 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친척들이 네. 올해는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서울 수도권 집값 많이 떨어진다는데 괜찮냐? 뭐 얼마나 떨어지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올해는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더 하락을 더 이끌어 갈 것 같고 네. 뉴스를 보면 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보더라도 좀 더 침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집 안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굉장히 많죠. 네. 집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도 지금 카톡으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네. 사실 거의 안 팔리고요. 거래 뭐 동결, 거래 빙하기 상태인데 네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매수자들은 야 이게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는데 네. 요거 뭐 5% 10%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 뭐 2억 3억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거냐. 네.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집주인들은 상황이 다르죠. 야 10억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25억에 샀던 사람들도 있고 20억에 샀던 사람들도 있는데 네. 조정해 줄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네. 떨어뜨려도 얼마나 떨어뜨리냐.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더 이상은 못 떨어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당분간 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석 때도 특집으로 이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이 가격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과연 어디까지 떨어져야 거래가 붙을까? 와 여기서 더 이게 떨어질 게 있을까요?
2019년 20년 가격으로 일단 떨어진 상태고 지금 가격은 그렇죠. 네. 네네. 2017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래야 거래가 나온다. 원희룡 장관은 거의 2016년 얘기한 15년 가격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PIR을 이야기하면서 PIR이 한 18 정도 갔는데 PIR이 뭐냐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인데요.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인데 소득 대비의 집값 비율. 그러니까 내가 돈 안 쓰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PIR이 18이라고 하면 집 사는데 18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소득은 잘 안 늘어나니까 18년 걸리는데 이게 2012년도에 뭐 9, 8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사는데 8년 걸리다가 2배가 올랐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18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께서 너무 많이 올랐다. 한 50%까지 떨어져도 된다. 10년까지. 그렇죠. 네. 이야기만 보면 그게 사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안정을 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반토막이 나면 엄청난 일들이 저는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뒷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 얘기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때 이야기했던 그 가격대는 2017년 가격대보다도 더 낮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작하기 전 시작할 때 그 가격. 그 가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부동산 정책의 수장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인데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뭐 뉘앙스를 들어보면 더 절반 반토막이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기 부양책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뭐 규제 지역 해제 정도 뭐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면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 거는 맞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향 안정화돼야 되는데 10% 정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조정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경제부총리는 10% 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10% 정도 하향 조정되면 괜찮을 것 같아. 국토부 장관께서는 한 50%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좀 약간 입장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 이상 통계적으로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10% 이상 하락이 되면 저는 약간이지만 거래 활성화 정책 대책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향후 한 10% 정도면 더 하락을 하면 뭐 몇 개 단지가 10%가 돼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정부도 좀 각성을 하고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 폭감이다, 거래 0이다, 거래 제로다 뭐 그거는 한 지금 가격에서 10% 정도 떨어지면 그렇죠. 지금 거래는 거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어들었으니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000건이 좀 넘었거든요. 2008년 11월이 1000건이 넘었는데 지금 8월 달 거래량이 뭐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뭐 260건이라는 곳들도 있고요. 360건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260이나 360이나 서울의 아파트가 몇 채입니까? 180만 호가 넘는데 거의 뭐 폭감이죠. 폭감. 거의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이기 200만 호라고 치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거래가 된 걸까요? 그중에 200개? 그래서 상반기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7월 달이 좋았고요. 차라리 8월 달이 아마 9월 달 통계가 나오면 8월 달이 차라리 300건이 좋은 거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9월 달에는 저는 지금 분위기면 200건도 안 되지 않을까요? 추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 정도 하락 그 구간에서부터 거래가 좀 실린다. 가격대로 말하면 이제 강남 중에 뭐 3구는 빼고 잠실 쪽이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국평. 그게 한 18억, 20억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정도 떨어져야만 이제 거래도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문제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요. 이거 어디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뭐 불확실성이 미국이 지금 뭐 자이언트 가느냐, 빅스텝 울트라 가느냐 지금 그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0.75나 올리는데 이게 B까지 가게 되면 도대체 금리가 천장이 어딜까?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저는 한국은행이 0.25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진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국이 자이언트나 빅으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10% 하락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 현재 놓고 보면 언제 거래가 터질까라고 본다면 10% 하락 구간 좀 더 잠실은 30평, 국평이 한
18억, 20억이 깨지고 20억 강북에서는 깨져야 15억이 깨지고. 깨져야 되겠는데 네.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또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깨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래가 된다라고 장담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매매 가격 하락폭을 보면 뭐 추석 기간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낙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5월만 하더라도 매매 가격 변동률이 뭐 0.2, 0.3 수준이었는데 예. 0.03 수준이었는데 추석 이전만 하더라도 뭐 0.18까지 갔고요. 수도권 네. 지역은 0.21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속도라면 저는 10%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주간 시세 한번 보고 좀 이따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 자료가 추석이기 때문에 없어서, 뭐 주간 시세 나오진 집계를 않았는데요. 못했습니다. 네.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예. 점점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잖아요. 매매 네. 가격 변동률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매물도 봐야 되는데 뭐 물론 뭐 경매 낙찰가율, 낙찰률 다 봐야 되는데 모두 다 하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경매 낙찰가율은 85.9% 나왔거든요. 1년 전보다 1년 전이 107이었으니까요. 네. 거의 한 20%포인트 정도 굉장히 낮아진 상태. 모든 지표들이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폭도 커지고 있다. 네. 지금 분위기라면 저는 뭔가 이제는 서서히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정부는 여전히 아니야. 하향 안정화가 맞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돼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아마 지난주 통계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김천이 네. 이제 상승 지역, 하락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 네. 역시 지방 중소도시들, 비규제 지역 중소도시들은 김천, 마산, 논산, 전주, 네. 이천, 충주, 원주 이런 지역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하락 지역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들이 대폭 들어갔죠. 수원, 화성, 세종, 광명, 과천, 계룡, 뭐 여수, 대전 유성구. 네. 대전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올랐던 지역들. 네. 안 올랐던 지역들 그동안 상승 지역에 눈에 안 띄던 지역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지역들은 이제 다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하락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거래가 워낙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지역이 급매물 거래가 되면 맞습니다. 그 지역이 하락률 상위 리스트에 올라가고 계속 이런 구조 같아요. 지금 그런 구조 같습니다. 예. 지금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은 맞아요. 내려가고 싶어도 사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래만 되면 저는 사실 거래 절벽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거래가 되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거래도 줄어들었는데 가격도 같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은 거래는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그때보다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예. 이건 하락이 아니다.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예. 사실 예. 그 부동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안 팔면 손실이 아니고요. 거래가 안 되면 예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하락 거래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었는데 그 아파트에서 네. 경매 물건이 나왔대요. 네네. 근데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경매 물건 나온 거를 그분이 확인을 했더니 네. 지금 시세 대비 거의 40%가 떨어져 있는 가격이다. 경매가 네. 그럼 누군가가 이걸 이제 받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아파트의 가격은 40%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거래 신고에 잡혀야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거가 아직 낙찰은 안 됐어요. 그럼 붙으면 가격은 올라가겠지만은. 네네. 예, 예. 그거는 통계는 안 잡히지 않을까요? 뭐 경매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통계는 안 잡히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면 주민들이 이 가격이구나. 우리 아파트가 떨어지는구나. 이게 한 건, 두 건이 계속 진행이 되면 예. 심리적으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실수요자는 그쪽을 노리면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뭐 내년 시장도 마찬가지고 경매 시장은 내년에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정상 가격으로는 안 사고 싶잖아요. 메인 시장에서는 그렇죠. 어떻게든 저렴한 걸 사고 싶은데 집주인들은 뭐 저렴한 매물들 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경매 시장을 굉장히 노크를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경매 시장이 뭐 활성화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 경매 시장에 좀 눈독을 들이는 분들이 저는 늘어날 것 같고요. 네. 경매 매물들도 늘어날 것 같아서 경매 시장은 내년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래 폭감의 이면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그 메인 진짜 거래소 시장에서는 네. 그렇죠. 버틸 수 있는 집주인들이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급매물로 막 집어 던지면 뭐 경매를 안 하겠는데 지금 예.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매 시장은 실제로 그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매 시장이 훨씬 더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희선님이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일시적 이주택자를 떠나 비자발적 이주택자가 된 사람이 수두룩한데 다들 팔고 싶어도 시기를 놓쳤다면서 이제 파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정책은 없을까요? 와, 희선님 너무나 많죠.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일시적 구제 뭐 이런 건데 이건 또 국민 정서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있고요. 네. 팔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 놓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희선님 말대로 거의 지금 다 놓치고 안 계세요. 팔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울의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 경기도 외곽 지역들 동탄 신도시나 이런 쪽은 이런 문의들 제가 많이 받거든요. 네. 아니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린다. 이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데 네. 아무리 급매물로 떨어뜨리면 뭐하냐. 전혀 안 팔리고 있어서 타이밍을 놓치고 이주택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양도세 중과세 뭐 내년까지 한시적 배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기간을 좀 연장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 이주택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지원 대책들 이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 보호 대책들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시적 이주택자들 뭐 집을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을 이제 한 채가 있는 분이 또 다른 집을 살 때는 네. 집을 살다가 그 집을 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됐다. 네. 그래서 2년 내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도 뭐 경우에 따라서 안 맞습니다. 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지금 취득세도 뭐 중과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네. 다 빼주고 그러는데 네네. 그 기간을 다 놓쳐버린 거란 얘기잖아요. 놓치고요. 네. 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매수자들 그러니까 내 집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네. 지금 분위기가 작년만 하더라도 먼저 잡고 내 집은 좀 늦게 팔자. 왜? 집값이 좀 오르니까 네. 먼저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일시적 이주택을 이용해서 내 집은 좀 늦게 팔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 집값이 좀 떨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 집이 팔려야만 나는 갈아탈래. 내 집이 예. 팔리는 걸 확인할래라는 심리가 강해서 절대 먼저 사지 않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먼저 샀기 때문에 예. 매도자들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은 거래가 그나마 수월하게 됐는데 지금은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절대 사지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래 폭감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집이 안 팔리기 때문에 네.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분들 다시 일시적 이주택 기간을 또 늘려준다고도 하면 기존의 또 국민분들은 이게 무슨 또 법이냐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지금 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설사 풀어준들. 정부가 풀어준들 예, 예. 과연 살까? 대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 네.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 누구라도 집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관망만 하고 있어서 더 속이 탈 것 같습니다. 현재 15억 이상 하는 시세가 아파트에는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이것을 풀어주겠다라고 어디선가 누가 운을 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네. 모든 정책의 수장들이 검토도 안 했다. 그러니까 15억 초과는 여전히 대출을 못 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못을 끝난 거죠? 박았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다. 15억 초과 대출 없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분간 논의조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의미가 없고요. 저는 15억 초과 대출 풀어주더라도 지금 분위기에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누가 예. 용감하게 투자를 할까? 물론 DSR도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15억 초과 큰 의미는 없고요. 이게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15억 초과 되면 대출이 안 나오는데 예.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는 투기 과열 지구를 또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남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정부의 부동산 뭐 거래 활성화 대책이 규제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뭐 규제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뭐 이게 있는데 예. 이거 풀 가능성은 있나요? 지금 빗발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 7월 달에 한번 풀어줬잖아요. 부산
풀어줬는데 네. 투기 과열 지구를 지방에 있는 투기 과열 지구를 풀어줬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네. 광역시라든지 좀 이름 있는 중소도시들은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조정 대상 지역하고 이제 우리의 투기 과열 지구 두 개를 나눠 보자면 조정 대상 지역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9억 넘어가면 20%만 되고요. LTV가 10억 넘어가면 안 나오는데 0이죠.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15억 초과되고 9억 초과되면 30% LTV 네.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은 여전히 다 살아있다. 대전, 부산, 대구, 창원, 천안 모든 대부분 지역들이 지방 지역들이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풀어달라는 요구들이 있고요. 이게 풀어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둬야 될 게 세종시. 네. 세종시는 지방 중에서 부산, 대구,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조정지역? 지역이 네. 동시에 다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저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우리 전국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세종시가를 풀어준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좀 과열이 꺾였네. 네. 좀 관리를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여전히 세종시를 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 지역은 풀릴 가능성이 없다. 적어도 세종시가 풀려야 수도권 지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풀린다면 뭐 다른 중소도시들은 좀 풀어주겠지만 네.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저는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요번에 규제 지역 우리가 조정 지역이 있고요.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투기 과열, 투기 지역을 조정 지역까지 낮춰줬는데 요것도 다 요거는 이제 네. 지방 같은 경우는 풀어달라고 아예, 지금 아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부산이라든지 뭐 세종 이런 지역들은 모르겠지만 창원이라든지 천안 이런 예, 지역들은 예. 전주 예. 뭐 이런 지역들은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포항도 있고 이번에 물난리가 났는 포항 남구도 조정 대상 조정 지역에 지역이죠. 아직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